2시간 넘게 산을 올랐습니다. 다리는 묵직하고 배낭끈은 자꾸 한쪽 어깨로 흘러내립니다. 벤치 하나만 나오면 좀 쉬어가야겠다 싶습니다. 그러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나무 표지판이 보입니다. 정상까지 0.5km. 조금 전까지 쉴 자리만 찾던 사람이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러고는 배낭끈을 고쳐매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걸음 속도도 조금 빨라집니다. 이상합니다. 체력은 1분 전과 똑같습니다. 휴식을 한 것도 아니고 다리가 갑자기 가벼워진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건 표지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몸이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끝이 보이니까 조금 더 힘을 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일은 산이 아니어도 자주 생깁니다. 300페이지짜리 책도 처음 20페이지보다 마지막 20페이지가 훨씬 빨리 넘어가고요. 종일 미뤄뒀던 일도 이제 한두 개만 처리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속도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만으로 왜 다시 힘이 나는 걸까요? 이 장면을 따라가다 보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끝이 보이는 순간 다시 속도가 붙는 건지, 왜 똑같이 해야 할 일인데도 끝이 보이는 일은 훨씬 손에 잘 잡히는지, 그리고 오래 미뤄둔 일을 앞에 두고 의지를 다잡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 보면 좋은지까지 말이죠. 먼저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학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목표 기울기. 1932년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클라크 헐은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그 목표를 향한 행동도 강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쥐가 먹이를 향해 달리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출발점에서 먹이까지 이어진 직선 통로를 여러 구간으로 나눠 속도를 재봤는데요. 흥미롭게도 쥐는 먹이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즉, 쥐의 행동을 바꾼 건 새로운 보상이 아니라 목표까지 남은 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목표가 가까워질수록 비슷하게 움직일까요? 이 질문을 실제 생활 속에서 확인한 연구가 있습니다. 2006년 컬럼비아 대학교의 란 키베츠와 올렉 우르민스키, 포덤 대학교의 위황정 연구팀은 한 카페의 적립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커피 10잔을 사면 한 잔을 무료로 받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적립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적립 도장이 쌓일수록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료 커피가 가까워질수록 고객들이 다시 카페를 찾는 간격이 짧아진 겁니다. 카드 초반에는 다음 커피를 사러 오기까지 비교적 간격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도장에 가까워질수록 그 간격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끝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행동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제 한두 잔만 더 마시면 되니까 빨라진 거 아니야? 그래서 연구진은 조건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한쪽에는 10칸짜리 카드를 줬습니다. 다른 쪽에는 12칸짜리 카드를 줬는데 대신 시작할 때부터 도장 2개를 미리 찍어줬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료 커피를 받으려면 앞으로 커피 10잔을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너스 도장 2개를 받고 시작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일 더 빨리 카드를 완성했습니다. 두 카드 모두 실제로 남은 칸은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였습니다. 한쪽은 시작부터 2칸이 채워져 있어서 이미 조금 진행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산에서 본 표지판과도 닮아 있습니다. 정상은 전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표지판을 보는 순간 내가 정상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산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표지판을 보기 전에도 정상은 분명 어딘가에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오르막만 넘으면 되는지 아니면 1시간을 더 걸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발걸음 하나를 옮겨도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상까지 0.5km. 정상이 갑자기 가까워진 건 아닙니다. 1분 전에도 정상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남은 거리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500m. 한 걸음 걸으면 조금 줄고 또 한 걸음 걸으면 다시 줄어듭니다. 막연했던 길에 처음으로 눈금이 생긴 셈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차이가 더 있습니다.
남은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는 것과 내가 시작점과 끝점 사이 어디쯤 와 있는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히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2011년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마르치마와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의 라제시 박치는 사람들에게 목표의 진행 정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연구에서는 단순히 숫자를 아는 것보다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서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쉽게 볼 수 있을 때 목표를 더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패턴은 여러 상황에서 관찰됐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숫자로 알려주는 것과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막대가 차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미 목표에 어느 정도 가까워진 상황에서는 진행 정도가 눈에 보일 때 계속 기다리려는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상 500m라는 표지판이 유독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5km도 남은 거리입니다. 500m도 남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아직 먼 곳에 있는 끝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끝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목표가 있는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이는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대개 자기 상태부터 의심합니다.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또 미루고 있네? 오늘은 왜 이렇게 하기 싫지? 그런데 정작 하고 있는 일에는 끝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고서 마무리해야지, 책 좀 읽어야지, 집 정리해야지, 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하면 오늘 끝나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산길로 치면 정상은 있는 걸 알지만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래 붙들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의지를 다잡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일의 끝이 보이는가? 오늘 어디까지 하면 끝인지, 몇 개가 남았는지, 하나를 끝낼 때마다 남은 양이 줄어드는 게 보이는지 말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이어가는 데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16년 벤저민 하킨 연구팀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얼마나 왔는지 계속 확인하게 하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해 무작위로 연구 138편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꽤 분명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자주 확인할수록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고 그걸 직접 적어두었을 때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 왔는지가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하면 끝인지 먼저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양이 눈에 보이도록 바꿔봅니다. 오늘 보고서 정리해야지. 이렇게만 정하면 끝이 막연합니다. 대신 표 2개만 수정하고 결론 3문장만 쓰면 끝. 책 좀 읽어야지 보다는 이번 장 12페이지만 읽으면 끝. 집 정리해야지 보다는 서랍 2칸만 정리하면 끝. 해야 할 일이 갑자기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어디까지 가면 끝인지가 보입니다. 그렇다고 멀리 있는 목표를 억지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 정상까지 2시간이 남았는데 500m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 거리가 짧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목표가 아직 멀다면 오늘 도착할 지점을 하나 정하면 됩니다. 필요한 건 거의 다 왔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어디까지 가면 되는지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일처럼 어디까지 해야 끝난 건지조차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계속 짐작하기보다 한번 물어보는 편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까지 하면 끝난 걸로 보면 될까요? 산에서도 비슷합니다.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묻게 되죠.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면 그 다음 걸음도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제 처음의 산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시간 넘게 올라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무겁고 배낭 무게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 나무 표지판 하나가 보입니다. 정상 0.5km. 처음에는 그저 이제 조금만 더 힘내자는 표지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몰랐던 길에 500m라는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리가 갑자기 가벼워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정상까지 남은 길이 줄어듭니다. 필요했던 건 새로운 힘이 아니라 지금 가진 힘을 어디까지 쓰면 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유독 손에 잡히지 않았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 하기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디까지 해야 끝나는지가 잘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거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만 정해도 좋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일에 작은 표지판 하나를 세워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힘이 나는 때가 있나요? 퇴근 전 마지막 업무 하나를 남겨뒀을 때, 오래 읽던 책이 이제 몇 장밖에 남지 않았을 때처럼 말이죠. 하나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소중히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이런 일상 속 마음을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